1월 달에 보니까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5차례 북한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네, 투발 수단을 다양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직접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력 증강에 북한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이 약한 우리 측의 이제 구식 초계함 또 소형 고속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거다. 대책이 있습니까? 다른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형 초기함이나 고속정에도 물리적, 비물리적 수단이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북한의 능력이 점점 더 신장될 걸 대비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발사 실험장에서 이 백령도 연평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해라. 우리가 북한의 해상 공격, 국경선을 침범하면 주권 침해고 무력 도발을 간주한다. 이 북한이 얘기한 해상 국경선이 도대체 뭡니까? 북한이 그동안 자기 일방적인 주장한 게 NLL 남쪽으로 3개가 있는데요. 99년도에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예. 2000년도에 서해 통항 질서, 2007년도에 경비 개선, 네,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해상 그 국경선이 그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을 주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명칭이 어떻든 간에 NLL보다 훨씬 이남으로 내려와 있죠. 네. 그러면 NLL 어떤 주변의 도발의 명물 축적하기 위한 거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서 필요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의 변동이 없고요. 만일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김정은한테는 큰 지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형 무력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도발 이런 거 상정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비군사적 도발로서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네. 2년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무인기 도발 이런 것들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핵미사일 관련 도발이라든지 인공위성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배되는 그런 전략적 도발도 있을 수 있고 접적 지해 공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도발 그리고 침투나 특히 테러 등 주체를 좀 알기 불분명한 군사 도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발을 예상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입니다. 작년 12월 화성 18형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ICBM 실전 배치 어느 정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ICBM 실전 배치를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사거리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미사일을 측정하는 데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사정 사거리를 보는 것과 정확도, 군사적 효용성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거로 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완성된 후에 실전 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실전 배치했다고 북한이 많이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북한이 실전 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미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 후추진체 기술 등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 달성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밀착도를 보면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ICBM의 실전 배치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인공위성 발사 돕겠다고 했고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에 러시아가 필요한 대형 포탄 심지어 KN-23, KI-24 미사일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CBM의 기술 이전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ICBM의 실전 배치가 온다면 한반도 전략지대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ICBM 실전 배치가 되면은 결국 미국 조야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로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서 그 기류가 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그때 가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 저는 북한이 설사 ICBM을 ICBM이라는 걸 하는 것이 미 본토를 위협할 핵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북한의 그런 공갈에 만일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 그러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한미의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ICBM 배치를 하더라도 그 ICBM 위협을 위시해서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미 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되는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김정은이 가장 핵전쟁을 무서워할 사람이다. 가진 게 많고 4대 세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고 동결로 갔을 때 결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강성대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때는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관님. 네, 다양한 정치인으로서 윤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학계에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예.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예. 우리는 한미 확장 억제를 믿고 NPT의 상의 업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NCG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아직 트럼프 우선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직자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단지 지난해 만들어진 NCG라든지 그다음에 한미의 어떤 방위비 이런 협상 등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저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